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주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제 151.59달러를 갱신하면서 2022년 대비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였고요. 이제는 고점 대비해서 57%나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고평가했던 엔비디아가 이제서야 적중가를 향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거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경기 침체라고 인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투자들이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 또는 경기 침체를 이미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 경제가 리세션을 경험했을 때와 그때 당시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땠는지를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 침체를 보면요, 크게 닷컴 버블 때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당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엔비디아의 EPS는 약 80%에서 90% 정도 떨어졌고요. 매출액은 1에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럼 2008년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의 EPS는 고점 대비해서 153%나 하락했고요. 매출액은 자그마치 36%나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어닝 per share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유는 2007년도 때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실제로 이렇게 4.10 빌리언 달러에서 2008년도 때 3.42 빌리언 달러로 하락을 한 반면 오히려 원가 비용은 이렇게 2.25 빌리언 달러로 올랐고요. 이로 인해서 매출 총이익은 저점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락한 매출액에 이어서 원가 비용만 오른 것이 아니라 투자와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는 영업비용 또한 이렇게 오르게 되면서 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갱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EPS 또한 마이너스를 갱신하게 된 것이죠. 원가 비용과 영업비용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물가 상승으로 그때 당시의 CPI는 5%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처한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아주 강한 기업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2022년 2분기 EPS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듯이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 경기 침체와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가 비용과 여기 영업 비용은 이렇게 레코드 하이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엔비디아는 조금 더 하락할 확률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리세션의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섰냐 마냐를 결정하는 기관은 NBER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침체를 GDP가 연속적으로 2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기 침체를 결정하는 기관인 NBER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2001년도를 예로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 GDP가 연속적으로 2분기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었지만 실제로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얼 GDP만이 실제로 경기의 둔화를 의미하는 요소의 전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NBER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리세션의 확률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먼저 GDP의 경우는 Bureau of Economic Analysis인 BEA에서 볼 수 있는데 분기별로 성장률을 결정할 때 총 3번의 예측을 통해서 GDP가 성장이냐 마냐를 결정합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1분기는 3번을 모두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예측은 마이너스 1.4%였고 두 번째 예측은 마이너스 1.5%였으며 세 번째 예측은 마이너스 1.6%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마이너스를 갱신함으로써 2022년 1분기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하겠죠.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에 있어서 첫 번째 예측은 바로 7월 28일에 발표되는데 이때 만약 1% 이상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GDP에 있어서 발표가 된다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예측은 거의 들어볼 필요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GDP가 두 번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NBER이 언급했듯이 GDP가 리세션을 결정하는 모든 지표는 아닙니다. 그 외의 지표 중 하나인 컨슈머 센티먼트는 5월 기준으로 50을 갱신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2021년 7월 이후로 갱신하였고요. 미국에서 집이 지어진 숫자를 의미하는 하우징 스타트스 또한 5월달에 1549개로 가장 낮은 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세션을 결정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 정말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태라 리세션 확률이 높아질 뿐 모든 지표가 리세션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보여주었듯이 실업률은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의 실업률이 갑자기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리세션이 올 확률은 더더욱 높아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이 천천히 하나씩 리세션에 가까운 지표를 보여줄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적어도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가 저평가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P 멀티플은 31.20으로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보여줄 평균 성장률 19.91%에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31.20이라는 멀티플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earning per share의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31%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엔비디아가 비록 고점 대비해서 벌써 60%까지 떨어졌지만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과거의 PE 멀티플이 이렇게 80에 다다랐을 때는 더더욱 불타기를 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유지되는 이상 거시경제는 계속해서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러한 이유에서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리세션과 함께 더더욱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엔비디아를 공격적으로 사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영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엔비디아를 모아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 모델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매크로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에 있어서 정말 저평가인 상태는 PE 멀티플이 19.91대로 주가가 101달러에서 108달러 정도까지 왔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률은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PE 멀티플이 20대인 150달러 때부터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를 시행하다가 PE 멀티플이 이렇게 27, 25, 23, 21 점차 내려갈 때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엔비디아의 비중을 조금 더 키워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리세션이라고 NBR에서 공표를 하면은 그땐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적어도 리세션이 인정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요. 그런데 참고로 리세션이라고 인정을 하고 난 뒤에는 역사적으로 한두 달 후에 주가가 반등을 하고 상승 랠리를 펼쳤던 적이 매우 많습니다. NBR이 인정을 했을 때쯤에는 주가가 전부 리세션의 대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대응을 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해보았습니다. 저 또한 엔비디아의 주주이고 지금 여전히 수익 중인 엔비디아가 앞으로 수익이 낮아지고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깝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에 집중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엔비디아는 굉장히 펀더멘털이 강하고 부채 대비 현금도 많이 준비해놓은 아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팔 종목이 아닌 오히려 이런 기회에 모아나가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게다가 고점 대비해서 60%로 충분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준에 맞춰서 매수로 대응을 하여 미래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